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보자잉. 네? 해설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그렇게 오래 걸릴 건 아니라죠. 자, 지금 방정식인데 이제 y는 x-2를 대입해야 되지. 그 밑에. 근데 이제 왜 x는 y 플러스 2라고 하고 하지 않고 y는 x-2라고 고쳤을까? 고쳐야 될까? 거기 써져 있잖아. 얘들아, 해설지에 써져 있어. 별표 쳐놓고 니은에서 y 관련한 식이 몇 개라서 하나밖에 없어서 항의 개수를 좀 따져보셔야 돼요. 무작정 다 바꿔서 넣는 게 아니야. 효율적으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입해가지고 2차 방정식을 푸시면 2차 방정식 자체가 x 플러스 1의 제곱의 2배 해가지고 능형 x가 마이너스 1밖에 안 나오겠죠. 알파 값 구했으니까 베타 값 그 다음에 대입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뭐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1번. 그 다음에 2번. 보통 너희들이 순열과 조합을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냥 국어를 못하시는 거야. 알겠지? 봐봐. 여학생 2명이 먼저 그 다음에 남학생 3명이 나중에 한 명씩 차례로 간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학생 2명, 남학생 3명 나눠져가지고 전반 후반 나눠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오케이? 2명 나열하는 경우에서 2팩, 그 다음에 3명 나열하는 경우에서 3팩 해가지고 550 이용해서 곱해주시면 12 이렇게 나오겠죠. 어렵진 않지? 바로바로 푸셔야 됩니다. 이게 3번은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긴 하겠지. 행렬이다 보니까 오랜만은 아니고 처음 보는 거겠죠 아마. 처음 보는 성질이다 보니까 정이다 보니까 어려웠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더하셔야 돼요. 좌변끼리 더하면 그냥 덧셈이니까 2a만 남을 거고 우변끼리 더하면 행과 연이 같은 곳에만 더하기 빼기가 이루어져야 돼. 오케이?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2, 5, 마이너스 4, 1 있던 거랑 4, 5, 2, 3 있던 거랑 왼쪽 위에 거 2랑 4 더해서 6,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거 5랑 5 더해서 10, 왼쪽 아래 거 2개 더해서 마이너스 2, 오른쪽 아래 거 2개 더해서 4. 그런 다음에 2로 나눠주셔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양변에 2분의 1을 곱한 거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3번도 답이 나왔을 거고 4번 같은 경우 연립부등식 예? 이건 굳이 이거 굳이 해설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얘는 그죠? 실수로 틀릴 수 있을 건 같아. 실수하지 마. 알겠어? 누가 실수로 틀렸어? 아니 제가 틀렸는데 제가 1등이니까. 이세요. 문제가 있는 거죠. 실수 틀리면 안 됩니다. 계산 실수하면 안 돼요. 넘겨. 똑같이 틀렸어. 이거 실력이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모의고사 문제들이 쉬운 편이에요, 얘들아. 알겠죠? 올림포스에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올림포스에서 가져온 건 이따가 2회차 2라운드 때 할 거고요. 얘는 이제 교육청, 그 다음에 문제집, 그 다음에 뭐 학교 내신 기출, 이 주변 학교 내신 기출 이런 거를 좀 섞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좀 적절히 너네 학교 난이도랑 비슷하게 해가지고 조정한 거야. 알겠죠? 5번. 자, 혹시나 이제 서술형을 위해서 NPR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 m100분의 n-1 아니 n-r팩분의 위에가 n팩, 그 다음 밑에는 n-r팩이야. 하지만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이렇게 계산 안 하겠죠? 실제에서. 그죠? 10p4 지금 10p4가 나왔어. 얘는 10개 중에 4개 뽑아서 나열한다 이거잖아. 그러면 그냥 맨 위에 거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4개 곱하면 되는 거죠. 이게 좌변이야. 근데 우변은 요걸로 해야지만 답이 쉽게 나와요. 알겠지? 그래서 우변부터는 밑에다가 써볼게. 9pr 얘 같은 경우 9팩을 어떻게 9-r팩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 곱하기 그냥 써요. 9 곱하기 8 곱하기 7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지워서 얘네 둘이 더한 게 위에 거랑 같다며. 맞지? 어떻게 해줘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공통인 걸 찾아야지. 지금 9팩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점점점 1까지 곱하는 거죠. 그치? 이게 정의니까. 그치? 그래서 양변에서 987을 사라지게 해주시면 됩니다. 사라지고 나서
10은 오 복잡해 6팩만 남겠지 분사에서 9-r의 팩토리얼 플러스 r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r을 왼쪽으로 넘겨 10-r을 만들어주고 양변에 뭐 곱해야 돼? 9-r의 팩토리얼을 곱해야 돼. 그러면 10-r 곱하기 9-r의 팩토리얼 이게 6팩이랑 같다라는 건데 문제가 얘가 뭔데? 얘 뭐예요? 얘 뭘로 변해? 10-. 지금 9-r보다 1 더 큰 거야, 그치? 여기다가 1 더하면 왼쪽이 되잖아? 그러니까 10-r의 팩토리얼로 이렇게 고칠 수가 있어. 왼쪽 오른쪽이 같다라는 거니까 r이 4가 나오겠지. 됐지? 6번은 앞에 있는 건 아니고 2차 공식이니까 조금 다르긴 한데 역시나 이제 쉬운 문제긴 하죠. 위에 있는 거 기억,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니은이라고 했을 때 기억 니은은 그냥 풀어줘야 되죠. 근데 푸는 게 어렵진 않으니까 공통 부분을 찾는데 어려움은 없었을 거야, 맞죠? 그래서 이제 6번 같은 경우에는 위에 거 일단 한번 써보긴 할게. 3x-10 0보다 작다. 이거 뭘로 변해? x가 -2랑 5 이렇게 변하죠?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왜? 직선이 소리가 작아. 소리가 직선이 작아. 나가지고. 다음에 말해줄게요. 그 다음 x고 플러스 x -1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면 얘는 x가 -4랑 3 사이다. 얘네들이 공통 부분을 찾으면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부터 3까지. 그래서 요 값의 범위가 각각 a랑 b 인 거니까 이차 함수가 x축과의 교점 몇 개 가지는지 어떻게 판단하지? 어떻게 판단해? 판별식이. 판별식. 이제 능형 해가지고 판별식을 찾으면 되는 거고 거기에 있는 것처럼 판별식을 세웠을 때 이가 9 마이너스 얼마야? -8? 그렇게 나오겠죠? 이거 17?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러면 x축이 몇 개 맞나? 2개. 2개. 그래가지고 c가 2가 되겠지. a, b, c 다 나왔으니까 더하면 3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죠? 자, 그 선생님이 설명할 때 혹시나 더 추가로 적고 싶으신 부분들은 해설지에 따로 적으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해설할 때 선생님이 가끔 나다가 이건 이렇게 계산해야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계산할 때 팁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게 나왔을 때 본인의 계산과 다르면 웬만하면 선생님 걸 따르세요. 빠르다라는 확신이 안 들면 선생님 걸 따르시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7번 문제 잘 읽어야 돼. 얘도 흰공, 검은공 한 개 포함해서 서로 다른 세 개 공이 n개가 있대요. 자 그러면 n개는 흰공 하나랑 검은공 하나가 있고 나머지가 몇 개 있는 거야? n-2개 있는 거죠. 됐어요? n은 2보다 커야 되긴 하지. 문제에서 그게 좀 빠지긴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가야 되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흰공은 포함했대. 흰공은 무조건 포함이고 검은색은 포함하지 않는 상황에서 뭘 찾으라고? 이런 상황에서 공 3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찾으라고. 그럼 흰공 하나 포함됐으니까 나머지는 2개 남았죠? 자리 2개 남았으니까 거기서 나머지에서 2개 뽑는다. n-2c2가 지금 36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죠. NCR의 정의를 그대로 써주시긴 해야 되는데 계산할 때 그걸 다 쓰진 않잖아. 그지? 정의를 다 쓰진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위에서 2개, 아래에서 2개 이렇게 나열한다 라는 걸로 계산이 끝나게 되죠. 36이면 자 분자가 얼마나 나와야 돼? 72가 나오셔야겠죠? 72는 8, 9, 72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 n-4 너무 많이 들었지? 큰일 났다. n-3이죠. 8, 9, 72니까 지금 n-3이 8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도 써놓긴 했나? 이거를 n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해서 72 넘기고 이러면 안 돼. 넘겼으면 절대 그러면 안 돼. 다음부터는 알겠지? 얘네가 특히나 여기서 많이 나오는 건데 이 두 자연수의 곱이잖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두 자연수의 곱은 이렇게 해석을 해서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누구다는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오케이? 자
다음 거. 오. 얘는 말없이 해설만 쭉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판별식을 무조건 써야 되죠. 자, b제곱 마이너스 8a 요거의 값의 부호가 어떻게 되길 바라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점이 0보다 크길 바라는 거야. 자, 해설지에 보면 b 값을 설정해 놨죠. 그지? 왜? 왜 b 값이야? 어? 큰 값이라서 b1, a1 넣으면 8a가 더 큰데요? 왜일까? 맞아요. 자, 지금 판별식을 보면 b제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차수가 더 크시죠? 차수가 더 큰 걸 먼저 설정하는 게 더 편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a 값을 먼저 설정한다라고 쳐봐. 그러면 a가 1, 2, 3, 4일 때 지금은 b제곱이라 상관없잖아. b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바꿔보기만 해도 b에다 뭐 넣어야 되지, 뭐 넣어야 되지, 뭐 넣어야 되지 이 생각을 자꾸 하신다고. 정수가 아니면 특히나 더더욱. 그러니까 이렇게 차수가 다른 경우에는 무조건 높은 차수인 애들 먼저 설정하는 게 이득이시다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이해됐죠? 자, 그래서 1, 2일 때 A가 없어요. 그다음 B가 3이면 A가 1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B가 4면 A가 1하고 2 안 되잖아. 그래서 4를 어디다 넣어야 돼? 위에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다가. 그 다음에 B가 5면 A가 1부터 3까지겠죠? B가 6이면 A는 1부터 4까지겠지? 1에서 개수 다 세면 9까지 나오죠? 오케이? 졸려. 그럴 수 있어. 뭔가 진을 다 빼고 왔어. 그래요? 오늘 빨리 끝나지 않았어? 월요일이면. 빨리. 아니 오늘 무슨 학교 폭력 예방되고 그래가지고. 단축 수업이라고 할 때 학교 뭐 가해자야 피해자야? 장난. 아무튼 피곤했던 하루군요. 9번? 9번. 자, 이게 부등식인데 2차 부등식이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고 나와 있어. 그럼 판별식을 무조건적으로 써야 되거든. 판별식을 쓰거나 혹은 안전제곱식을 쓰거나 둘 중 하나예요. 물론 이제 비슷하다라고 받아들일 수는 있어. 근데 지금 2차 부등식이죠. 그러면 얘네가 일단 2차 방정식이 떠오르면 다행인 거고요. 부등식하고 방정식하고 거의 이웃사촌 간의 관계니까. 근데 2차 방정식이 떠올랐어. 그럼 뭐도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2차 함수. 그쵸. 2차 함수. 그래서 얘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거기다 그려놓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2차 함수 그래프로 풀었을 때 조금 더 이해가 직관적으로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0 이상이다 그러면 떠있다 혹은 접한다. 이 둘 중 하나인 상황이니까 판별식이 어떻게 되길 바라고 있는 거야?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길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판별식 써주면 되는 거고 얘가 마침 개수가 짝수 2가 붙어 있으니까 4분의 T를 거기다가 써주신 겁니다. 오케이? 됐죠? 10번. 오, 케이스를 많이 나눠야 돼요. 얘는. 중간에 이제 지나가고 싶지 않아라고 해서 A에서 C로 갔다가 다시 A로 오는 거. 아무 중간 지점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오는 경우 2 곱하기 1 아니야? 2 곱하기 1이죠. 갔던 곳 다시 못 쓰잖아. 이용한 길은 다시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 갈 때만 1을 쓰는 경우 세 번째 이번에 올 때만 1을 쓰는 경우 네 번째는 둘 다 1 쓰는 경우죠. 그럼 이제 거기서 그냥 개수 세면 끝나는 거네. A에서 B로 갈 때 몇 개? 3개. B에서 C로 갈 때 몇 개? 4개. C에서 A로 갈 때 몇 개? 2개. 그 다음에 밑에 거는 A에서 C로 갈 때 2개. C에서 B로 갈 때 얼마? 4개. B에서 A로 갈 때 몇 개? 3개. 그래서 이제 2번, 3번은 결과적으로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맨 밑에 거 제일 많아. A에서 B로 갈 때 3이었겠죠?
B에서 C로 갈 때 4였겠고 C에서 B로 올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건 뭐야? 하나 줄여야 되지. 3. 그 다음에 B에서 A로 올 때도 마찬가지. 하나 줄여서 2 이렇게 나와야겠죠. 오케이? 다 계산해서 더하시면 답이 나오실 겁니다. 됐니? 해설을 빨리 끝낼 거예요. 웬만하면. 빨리 끝내고 너네 다른 거 해야지. 어떤 거요? 이제 앞범위부터 차근차근 조금씩 어려운 걸 풀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이거를 잘 수업을 해야 이따가 보는 시험을 잘 볼 수 있어. 올림포스는 안 돌릴 거예요. 그니까 그것 때문에 올림포스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나갈 교재 올림포스에 있는 유형들 다 넣어놨고 그 다음에 숙제에도 있겠죠. 숙제 있어. 그 숙제에도 올림포스 관련한 유형들 다 넣어놨고 그래가지고 일단 이 해설을 빨리 끝내고 이따가 볼 시험을 위한 수업을 듣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근데 숙제 같은 거 파일로 받을 수 있어요? 파일로? 네, 받을 수 있어요. 패드로 하는 게 편하지. 네. 지워도 되죠? 다 지울게. 숙제는요 스텝 1, 2가 나눠져 있어요. 스텝 1, 2가 나눠져 있어. 근데 추천드리는 건 웬만하면 스텝 1까지만 풀어. 스텝 2는 살짝 어려워요. 난이도 어느 정도? 나이가 어느 정도냐고? 스텝 1이 중간고사 기준으로 너네 16번 정도가 보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까지만 하면 돼. 그러니까 스텝 2 비추한다고 하는 거야. 오케이? 할만하죠? 할만해? 적당히 어려운 거. 적당히 어려운 거. 스텝 2는 다른 학교 16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스텝 2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좀 오래 걸려. 그래서 웬만하면 필수적인 숙제는 스텝 1까지만으로 할 거야. 오케이? 스텝 2는 시간이 남는 친구들 있죠. 잘하는 친구들. 그건 스텝 2까지 도전해도 되지.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하다. 그럼 말을 하세요. 그러면 추가적인 자료를 또 드리겠죠? 아무래도 10번 그래서 끝났고 11번? 봐봐 이따가도 할 건데 3차 4차를 처음 만났어. 너네가 학교에서 진도 나갔겠죠? 3, 4차? 아직 또 시작을 안 했어. 진도 시작 안 했어. 세상에.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최대한 한번 읽어볼게요. 자, 3, 4차가 나왔어. 너네가 먼저 해야 되는 행동은 뭐냐면 근찾기야. 근찾기인데 근을 어디서 찾는데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서 찾아야 돼? 후보가 있어, 후보가 있어. 후보를 어떻게 찾아야 돼? x는 얼마? 절대값 붙어야 돼. 절대값. 분모부자도 아니야. 아래 뭐 들어갈까? 그 최고 차이 계수. 최고 차이 계수. 위에는 상수. 그렇지 상수. 이걸로 x값을 먼저 찾아야 돼. 오케이? x값 후보들을 찾아야 돼. 후보들 찾고 어떻게 해요? 그럴싸하게. 그치. 근이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 대입해가지고. 오케이? 대입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했어. 근이래. 조립적. 그치. 조립적.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정말로. 이 이후에는 해석이야. 이 이후에는 해석이라서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고 여기까지만 하셔도 충분히 훌륭해요. 오케이? 알겠죠? 적어도 주입식법까지는 무조건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4차례 근데 4차인데 허근이래요. 갑자기 난 4차에서 실근이 있는지 허근이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허근이라고 나왔어. 그러면 근이 되는 걸 먼저 찾으셔야 돼요. 무조건. 근이 되는 후보들이 있는지. 최고차계수 1, 상수항 12. 근데 봐봐. 이것도 팁을 알려드릴게. 출제자였으니까. 자, 후보 있죠, 후보. 이 후보들. 이건 따로 써놔. 이 후보들 보통 여기다 뿔망을 붙이면 돼. 3까지만 가. 웬만하면 4까지는 선생님도 귀찮아요. 내기가 귀찮아. 정말이에요, 정말. 왜냐면 숫자가 너무 커져. 그때부터는. 오케이?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1, 2, 3 여기서 뿔망 붙여가지고 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이 셋 중에서 제일 먼저 대입해야 되는 건 누구야? 그러면? 예. 그치 당연하지 1이잖아. 절대값이 작으면 계산이 수월하니까 그지? 편해지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하고 마이너스 1을 직접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넣어보시면 돼요. 1 넣었을 때 안 되는 거 확실하게 보이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안 되는 거는 살짝 시간이 걸리겠지만 보이긴 하죠. 그쵸?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안 되는 거 보이지? 0 안 되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이 다음 걸로 넘어가시게 되는 거야. 2 넣었을 때 0 되니? 되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 해야 돼? 조리제법을 써주셔야 돼.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그럼 이 밑에선 마이너스 1 안 되는 거 방금 체크를 했어. 그 다음에 2도 체크했어. 얘네가 다 어떤 수예요? 양수지. 그럼 여기다가 조리제법을 또 쓰려고 하면 뭘 써야 돼? 음수 써야 되지, 그치? 음수 중에서 일단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냥 무작정 밀어치세요. 오케이? 밀어쳐보는 것도 필요해. 1 마이너스 2 안 되면 더 돌아가면 되지. 2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됐네. 자, 그래서 허근은 어느 방정식의 두 허근이야? 이 방정식의 두 허근이 지금 나와 있는 알파 베타입니다. 자,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하라고 하는 걸까? 당연히 아니겠죠? 근거가 큰거 계속한데. 시도는 좋았어. 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두 분의 합이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두 분의 곱이지. 얘네 둘을 각각 구하시고 나서 구하는 게 뭐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죠. 그럼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뭘 해줘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해주셔야지 답이 나오게 되겠죠. 계산은 혼자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너스 8이 나오겠지. 자, 됐어. 오, 12번은 살짝 어렵긴 합니다. 12번은 할 얘기도 좀 있고. 지워도 되죠? 네. 실제로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 이 정도는 아니고. 제일 비슷하지 않을까? 시험이랑? 너무 좋은데. 너무 좋다고? 너네 1등 몇 점이야? 제가 1등급 컷이요. 91.7. 91.7? 정규 1등은 99점. 99? 근데 그 친구가 여기 올 거예요. 너 아니야? 저 아니, 아니에요. 한 명. 저 얘는 11등이에요. 11등이야? 그러니까 다음 주쯤에 아마 합류할 거예요. 유민이 온다 했어. 근데 그 친구가 많이 저보다 더 거만해가지고. 왜 원래 얘는 안 거만하거든요. 걔가 없어서 제가 여기 왔으니까 거만해진 거지. 괜찮아요. 그 친구면 다시 저는 쪼그라들어야 돼. 거만은 아니 유미는 그래도 필요해. 중동고라고 알죠? 예. 응. 개쩌는데. 선생님이 중동고반을 맡고 있는데 그 중동고반에서 1등급 하는 친구도 거만해요. 거만한데 최근에 시험으로 한번 겸손하게 만들어준 적이 있어요. 거만해 보세요. 다 같이 힘들면 되는 거지, 그죠? 아니야. 유민이 근데 진짜 거만해. 그래요? 근데 막 직보도 잘한다고 2시간 하고 가버리고 그러고. 오, 그래? 근데 근데 여기 걔는 진짜 여기 수준 아니에요. 수학 하나. 아니 걔 양악한 거 여기 현대고 풀어서 다 맞았어. 오, 시간 많이 진짜 잘하네. 그러면 걱정 마. 선생님 막아볼게. 아니요. 먹으시면 안 되죠. 아니 걔는 좀 다 같이 저거- 막혀보자. 야, 기분 나쁘게 거만하진 않아서 나름 호감이거든. 그냥 알겠어. 툭툭 건드는 정도. 정시하고 기분 나쁘게 거만. 그럼 괜찮죠. 너희들도 많은 거 없이 드립 던져도 돼요. 상관없어. 서로 드립 쳐도 됩니다. 자, 12번 삼각형 모양 결정이거든요. 근데 얘랑 비슷한 게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있어. 이거 어떻게 돼? 삼각 나머지 한 명. 그치, 맞아요. 자, 지금 이 문제에서 x-2, x 플러스 2가 있어. 무시하는 건 아닌데 선생님이 잡고자 하는 포인트를 잘 보셔야 돼. 무시하는 건 아니야. 이 셋 중에서 가장 긴 변 누구? x 플러스 2. 가장 작은 변 누구? 중간 변은 x. 자, 이렇게 가장 긴 변을 먼저 찾아야 돼.
근데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 너네가 살짝 어렵게 나오면 이거를 앞에 개수를 좀 바꿔주겠죠. 만약에 이게 2라고 나오면 누가 제일 큰지 따져야 돼. 오케이? 그때부터 따져야 돼. 그래서 이 문제가 활용될 여지는 꽤 많긴 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개수가 다 같은 상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만 챙겨주면은 가상 긴 변이 누군지는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정 조건은 여기서 나머지 두 변 합하고 가장 긴 변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게 결정 조건인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x가 4보다 크다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반갑게. 자, 가장 긴 변을 C라고 합시다. 그럼 나머지는 A, B라고 할게. 삼각형의 모양 결정은 C제곱하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관계성이 있어요. 만약에 이 부동호가 등호면 어떻게 돼? 직각. 그치. 직각. 그 다음에 C제곱이 더 커? 중각선. 그치. 둔각이야.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은? 얘가.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맨 밑에 있는 상황을 지금 원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C제곱이 더 작으셔야 된대요. x 플러스 2의 제곱이 나머지 애들 두 개 제곱해서 더한 것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다 옮기면 되지? x제곱 마이너스 8x 0보다 크다. 그럼 이제 x가 0보다 작고 혹은 x가 8보다 크고. 자, 여기서 x 마이너스 2도 x도 x 플러스 2도 변의 길이니까 당연히 x가 0보다 작다는 안 되겠죠? 그래서 x가 8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끝났네. x 미니멈을 9가 나오게 돼.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내야지. 여기서는 중각, 직각, 예각을 다 구하라고는 안 했지만, 오케이? 다른 학교 기출에서는 중각, 직각, 예각을 다 구하라는 것도 있어요. 오케이?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넘겨서 13번.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데. 세이들. 이거 여러 가지 써놨는데요. 제일 먼저 써놓은 솔루션 1.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거는 같아요. 이런 유형에서는. 자, 13번. 지금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플러스 6. 자, 이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로 인수분해가 된대. 왜? 더 정확하게 하면 세근은 맞아요. 거기 써놨잖아. 인수정리에 의하여. 오케이? 자, 인수정리가 뭐예요? 인수정리가 뭐야? 중간고사 범위에서 배웠잖아. 물론 이제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자, P알파가 0이래. 그러면 Px는 다음 함수일 때 x 마이너스 알파로 시작을 하죠. 요게 인수정리야. 오케이? 근을 가지면 그에 대한 1차식이 인수로 있다. 됐어? 그러니까 얘도 알파, 베타, 감마가 근이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곱해질 수 있는 거야. 물론 만약 이 문제에서 최고차항 계수가 2야라고 하면 이 앞에도 2를 붙여줘야 돼. 됐어? 이해돼요? 뭐 그렇게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구하라는 걸 잘 보시면 알파, 베타, 감마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고 걔네를 적당히 곱해주신 게 필요해. 여기다가 마이너스 1만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좌변에 있는 수를 계산해 보시면 8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14번. 여학생 2명 이상이래요. 훌륭하죠. 좋네요. 대학 가면 열심히 해. 파이팅 하세요. 자, 2명 이상 뽑아라 라고 했는데 이웃 해야 되는데 근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다 여자가 될 수는 없네요. 여학생 3명까지밖에 없어서. 그죠? 자, 그러면 너네가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건 당연히 2명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2명일 때랑 3명. 그쵸. 너네 이걸 원하겠죠? 친구가 여신 킬러거든요. 그냥 영상 키로 그냥 진짜 장난 그냥 오케이. 다들 매력이 있는 걸로.
모르는 매력이 있을 수 있지. 제가 모르네요. 남자들은 모르는 매력이 있을 수 있지. 아무튼 뭐 귀엽다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저 생물체한테. 그러니까 여자 킬러만 돼야 돼. 남자 킬러 되면 안 돼. 아니, 알겠죠? 여자 모든 여자. 인시. 모든 여자. 자기 좀 병원 너 어록집이 몇 개 있거든. 몇 개 하나 펼쳐져. 안돼. 지금 하면 안 돼. 레코딩 중이야. 밖으로 내보낼 수 없어. 이게 제일 순한 거 하나 해드릴까? 안돼. 이따 끝나고. 그럴까? 예,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나 감옥 가면 안 된다고. 좀 징글징글. 경찰 부를 수도 있어서 안 돼요. 조심해야 돼. 진짜 자, 가슴 자, 아무튼 여자 두 명인 경우 근데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셔야 되는데 이웃 해야 되는데 일단은 너네가 이제 대학을 가셔서 이러한 상황을 많이 겪게 되실 거예요. 동아리 같은 데를 가거나 아니면 이제 새내기 배움터 MT를 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런 상황을 많이 겪게 될 거고 그때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4시 3명이었으니 나의 원어비를 말하고 말았어. 4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자, 아무튼 4시 곱하기 30 얼마죠? 18이지? 그 다음에 여자애들은 어떻게 되길 바래? 이웃하기를 바래요. 너네랑 섞이기 쉽나봐요. 자, 남자 1, 남자 2, 여자 1, 2. 그래서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는 거가 이제 하나의 유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남자 1, 2, 이 덩어리 하나. 오케이? 이거 나열하는 경우에서 몇? 3패. 그 다음에 그치 여자 2명이 서로 자리 바꾸자 나는 저쪽 애가 더 좋아 이렇게 해서 자리 바꾸는 경우 2가지. 오케이? 그래서 다 곱해 주시면 18 곱하기 10이죠. 그러면 216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여기서 216 나오고 그 다음에 여자 3명인 경우 3시3이지? 한 가지밖에 없잖아. 없는 사람 만들어낼 수도 없고 3시3이에요. 그 다음에 남자는 죽받은 아이죠. 4시1이에요. 자, 그래서 4가지가 나왔어. 그 다음에 이거는 나름 더 쉽습니다. 2개 나열하는 거 2패, 그 다음에 여자끼리 자리 바꾸는 거 3패 해가지고 다 계산하시면 되겠죠. 됐지? 네. 15, 16인데 15번은 이따가 모의고사에 또 나올 거니까 주의하세요. 15번 어떻게 풀어야 돼? X 제곱으로 나눠. 이게 무슨 식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 대칭. 그쵸, 대칭식이어서 이렇게 x제곱으로 쓰게 되는 거죠. 대칭식. 자, x제곱으로 묶었어. 그럼 x제곱 중간 과정을 스킵해서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6에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12인가?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나눠 x 플러스 x분의 1을 치환하시는 게 제일 간단하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치환했으니까 t의 제곱 빼기 2라고 해주셔야 돼요. 2까지 까먹으면 안 돼. 까먹는 분들이 꽤 많아서. 그래서 이걸 앞에는 냅둬. 이래도 돼요? 이래도 돼. 앞에 냅두고 뒤에 것만 바꿔. 그럼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 이렇게 바뀔 거예요. 여기 t제곱 마이너스 2가 뒤에 있는 11하고 만나서 9로 바뀔 거야. 그래서 거기 나온 대로 x제곱에 t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으로 바뀔 거고요. 이제 다시 되돌려. 오케이? x제곱에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x제곱을 여기다 하나씩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혹은 이렇게 해도 돼. a제곱 b제곱은 ab의 제곱이다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죠? 아무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요게 0이래요. 그럼 알파를 여기다 대입하라는 거잖아.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은 0. 알파로 양변 나누고 3 넘어가면 답이죠? 오케이? 네, 서술형 쓸 때 저 x제곱 나눠도 돼요. 묶지 말고 없애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방정식을 임의로 조작을 했잖아. 그지? 임의로 조작했을 때는 나누는 거 근데 0이 틀려요. 그러니까 아무 언급 없이 그렇게 나누면 틀리긴 해요. 방금 이제 말하려고 했던 거 맞긴 한데
x가 0이 아니다라는 보장 조건이 있어야 돼. 그래서 0을 대입해보고 등식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x는 0이 아니다. 이걸 언급해주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방금 이제 선생님이 쭉 나열을 했잖아요. 굉장히 길지. 그걸 너네가 서술형에 다 쓸 수가 없어요. 귀찮겠지. 힘들겠지. 그래가지고 저렇게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긴 하다라는 거. 오케이? 아무튼 15분 끝났고 16번은 그래프 그려서 풀어야 돼요. 예 굳이 너무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그래프는 비축 맞았어? 찍었다고? 그래도 논리적 추리. 논리적 그래프 이게 무조건 나는 값 그냥 보기가 그랬어. 0보다 그래도 작다니까 너가 둘 다 어려웠지. 양수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추리 같아요. 어. 일단은 그냥 별 수 없어요. 절대값이 들어간 이상. 이게 그 다음에 2였지? 2였어. 등호 안 들어가. 그럼 2부터 3이겠지? 그냥 이 케이스별로 나눠가지고 문제 푸는 수밖에 없어. 절대값이니까. 절대값이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있을 수는 있지.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면. 오케이? 그래 알았어. 그려줄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왼쪽 오른쪽이 그리기 쉬운 애들이니까 그려도 돼. 그 다음에 교점 찾기도 엄청나게 쉬워. 그치? 그러니까 얘 그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에서 V자 하고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오른쪽에는 그리면 어떻게 돼? 1에서 V자 하고서 가는 거잖아요. 그치?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야? 노란색이 더 위에 있거나 같거나 하는 부분을 찾아달라 이런 거죠. 그럼 어디 있는 건데? 여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교점 찾으면 얘네들의 중점 해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1 왼쪽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 내주셔도 괜찮긴 합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오케이? 항상 그러면 안 돼. 알겠지? 항상 그러는 건 안 돼. 절대. 아무튼 16번은 그래서 그런 것들 싹 챙기시면 됐고 이거 넘겨. 수학분 1번 틀린 사람 혹시? 저런. 계산 실수 계산 실수 그거 아니었으면 2개였어 1, 3, x 그 다음에 얼마야? 2, y, 1, 1 자 행렬 곱이면 여기랑 곱하는 거지. 1하고 2하고 3하고 y하고 곱해서 그 오른쪽에 결과물을 쓸 때 어디서 써줘야 돼요? 왼쪽 위에다 써줘야 되지? 그치? 오케이? 이게 행렬 곱이야. 오케이? 그래서 3y 플러스 2가 왼쪽 위에 써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1, 3이랑 1이랑 곱한 거를 오른쪽 위에 써줘야 되죠? 그러니까 4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그 다음 밑에는 1x랑 2y랑 곱해서 xy 플러스 1을 왼쪽 아래 그 다음에 1x랑 1 곱해서 x 플러스 1을 오른쪽 아래 이렇게 구하시면 이 결과값이 누가 돼야 된다고? 1, 4z 그럼 이제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이곱하시면 x, y, z 값이 다 구해지고 z도 마지막에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서술형이니까 서술형 부분 점수를 알려드리자면 중간에 x, y를 구했으면 아마 부분 점수를 줬을 거야. 오케이? 이해돼요? 채점할 때도 그걸 중점으로 좀 보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물론 가장 기본적인 건 뭐야? 행렬곱을 정확하게 이해했는가? 오케이? 이해됐어요? 거기까지만 가도 부분 점수를 줄 거는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평 2번 오! 아까 말했던 그거잖아. 맞도. 이 그래프 그리면 안 된다 이거는. 그러네. 그러니까 서술형에서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규정으로 해버려. 운이 좋은 거야. 알겠어? 조심해야 돼. 서술형에서 그렇게 하면 틀려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운이 좋은 거라고 했잖아. 이런 문제에서 그렇게 푸는 게 더 효율적이죠, 당연히. 근데 그 이차함수 나오는. 그렇죠. 이차 함수가 나오는 순간 난리가 나죠. 그때부터는 범위를 나눠서 풀 수밖에 없게 되니까. 얘는 1차끼리의 연립부등식이라서 이렇게 가능한 거야.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럼 거기서는 이미 해버렸으니까 범위 나누는 걸 우리는 그래프로 구하는 걸 한번
그려봅시다. 그 다음 3이겠지. 마이너스 3이야? x 더하기 그럼 얘 저쪽이잖아. 1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네. 이거 아니야? 원래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자 그래서 노란색으로 중간 것만 그려볼까요? 얘는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 그럼 이제 어느 부분을 색칠해야 돼요? 지금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1하고 비교했을 때 x 플러스 1이 더 작거나 같은 부분을 색칠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겠지? 동의? 그 다음에는 x 플러스 3이랑 어떤 관계여야 돼? x 플러스 3이 가장 커야 된대요. 둘이랑 비교했을 때 어디야? 여기죠? 그러면 여기랑 여기 사이겠네? 사이여야 되죠? 등호 안 들어가 있잖아. 자세히 보면 그치?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당연히? 교점 구해봐야 돼. 알겠지? 교점 구해보고 하나밖에 없는 거 체크하세요. 알겠지? 다음 서답편 3번 덩어리 문제네. 자 얘네 조합이 어쩔 수밖에 없어. 수 하나, 수 두 개, 그 다음에 문자 하나, 숫자 3, 4, 그 다음에 문자 둘.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게 해달라라는 거죠. A, B 사이에 숫자 두 개가 가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난 뭐 해야 돼? 숫자 3, 4를 먼저 정하는 게 간편합니다. 그래서 4개 중에 2개 고르고 그 다음에 얘네 둘 자리 바꾸는 거 2가지, 그 다음에 문자 1, 2 자리 바꾸는 거 2가지, 그 다음에 덩어리 하나, 숫자 2개 나열하는 거 선택해주면 답이겠지? 됐지? 넘겨. 4번 어렵죠? 쉬워? 5번이 어렵겠구나. 4번은 뭐 쉬웠겠죠. (4번은) 거기 나온 대로 간단하게만 쓰고 넘어갈게. 학생수를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의자수를 B 이렇게 해서 관계식 세우시면 됩니다. 세울 때 A는 맨 처음 줄에 의해서 5B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겠죠? 두 명이 못한다 라고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걸로 그 뒤에 연립 부등식 세워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요거는 넘어갈게. 쉬우니까. 서랍형 5번. 얘 판별 써야 되죠? 판별 쓰고 나서 결과물 보면 AB 플러스 5A 플러스 3B 플러스 2가 0 이렇게 나오지? 자, 이거는 부정방정식인데요. 부정방정식. 앞에 이런 경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 앞에 두 개를 묶어 A로 그럼 B 플러스 5가 나오지. 그러면 여기도 B 플러스 5가 나오게 해줘야 돼. 그래서 일부러 B 플러스 5를 만들어 주세요. 오케이? 그런 다음 빼기 13을 하면 원상복구가 되거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왼쪽이 곱으로 나타나 있는 형태라서 13 넘기고 얘네들은 B 플러스 5를 묶어. 그래서 A 플러스 3에다가 B 플러스 5 한 개 13이어야 하고요. 문제에서 A, B가 정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A 플러스 3과 B 플러스 5도 정수여야 되고요. 그죠? 정수 곱이 13 나올 수 있는 거 1하고 13, 13하고 1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 각각의 경우에서 최대값 찾아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 마지막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그치 혈렉은 이따가도 나올 거야. 혈렉은 자 그래 혈렉의 성질 때문에 근 하나가 E-i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나 조건은 근에 대한 조건이면 참 좋았겠는데 그 자금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 알겠지? 자꾸 들어가지 마. 알겠어? 자 나머지 한 근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너네가 인수정리 통해서 식을 잡으셔야 되는데 x-2 마이너스 i x-2 플러스 i 이렇게 두 근은 나와 있으니까 인수정리를 통해서 이렇게 썼다고. 근데 얘가 3차니까 다른 근 몰라요 하고선 x-i 이렇게 놓으셔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나 조건은 어떻게 해석해요?
나 조건 P 1이 일러서 1이야. 오케이?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그거는 P1이 2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걸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알파 값을 구하시면 PX가 정확하게 구해집니다. 맞지? 그 다음은 전개를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추천 방법대로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다른 풀이대로 풀리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됐지? 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다녀오세요. 교재는 PDF. 교재도 PDF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게 교재 전말. 그 다음에 이왕 지금 한 거 숙제도 지금 나갑시다. 이제 수업 시간이거든요. 그쵸? 수업 시간에 풀다가 멈출 것 같긴 한데. 지금 시험이 한 50분 걸렸네. 쉬는 시간이요. 해설이. 쉬는 시간? 쉬는 시간 좀 있다. 좀 있다. 기다려. 얼마 안 걸려? 뭐야? 2번이요. 아니 한 번이요. 두 개라고? 잠깐만. 따로 있는 거. 이게 숙제 숙제 몇 개 있어요? 자, 일단 교재부터. 숙제 말고 교재부터. 조금 하다가 쉬고 다시 조금 설명하고 시험 잘 볼 수 있게 설명드리고 시험 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일단은 이러고 다시 하는 게 낫겠지? 자, 여러 가지 방정식입니다. 자, 그 겉면 하얀 거 피면 돼. 그거 맞을 거야. 일단은 같이 볼 건데 페이지가 안 나오는데. 나중에 넣어놔야겠네. 자, 첫 페이지 보면 3, 4차 방정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방정식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인수분해를 이용한 근구하기가 공통인수로 묶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너네가 보기 쉬운 거죠. 이런 게 있어. 그럼 공통인수로 묶기가 쉽거든요. 왜? 어떤 걸로 묶여지면 돼? 앞에 거 2개랑 뒤에 거 2개 묶어보시는 게 편해. 왜? 아니, 항이 4개니까 당연히 2개씩 묶이겠지. 공통인수가 있으면. 그래서 앞에 x제곱 x-1 뒤에 4에 x-1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 가능하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 근을 구하시오. 인수 그 밑에 있는 예시는 근을 구하시오 했을 때 이런 것처럼 공통인수를 구하거나 혹은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답을 구하거나, 오케이? 이런 경우에는 밑에처럼 예시 1번처럼 답을 구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지? 그럼 넘어가서 거기 있는 체크. 보기 차방 방정식. 자, 보기 차방 방정식이 무슨 뜻일까? 2개. 그쵸? 그러니까 2차가 반복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차가 그냥 기준이 되는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상수항은 개별로 그냥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기차 방정식은 풀이가 2개입니다. 일단 첫 번째 치환이야. 거기 나와 있는 첫 번째 1번이 치환에 대한 내용이에요. 치환. x제곱 t 이렇게 치환을 하겠죠. 근데 치환할 때 너네 조심해야 되는 거야.
치환을 했어. 그럼 조심해야 되는 게 뭔가요? 그렇지, 범위. 이거 x제곱이야. 실수겠지? 0보다 실수겠지. 아. 실수가 아닐 수도 있지. 실수면 0 이상이다를 챙겨줘야 돼. 알겠지? 실수면, x가 실수면, x가 복소수면, 없어요. t는 그냥 모든 실수하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완전 제곱식. 얘는 완전 제곱 수꼴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 만들면 딴 게 보여. 예를 들어서 x 4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9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꿔야 돼? 저 X 플러스 3 자, x 4제곱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9에다가 빼기 4x 제곱으로 만들어줘서 합차를 유도하셔야 되겠죠. 알겠지? 그렇게 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체크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후보들에 대해서 이걸 하고 있어. 최고차항 계수의 약수, 여긴 약수까지 해놨어. 오케이? 근데 대부분 1, 2, 3에서 해결이 되니까 괜찮을 겁니다. 넘어가. 방정식 근거하시고 이거 공통인수로 묶거나 아니면 이제 1 넣었을 때 0 되거나 하는 거를 예시 2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 되는 거 찾으라고 하고 있어. 알겠지? 넘어가. 연습 문제 풀 거야. 연습 문제를 다 풀기에는 너네가 힘들겠죠? 계속 문제만 풀면. 그래서 적당히 몇 개만 걸을 거긴 한데요. 연습 문제 2번 하고요. 연습 문제 3번 이렇게 두 개 풉시다. 2번하고 3번.
자, 봅시다. 2번 인수해도 되죠? 그 뒤에 있는 게 중간에도 좀 마이너스를 뺀다라고 하면 마이너스에 2a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x제곱, 여기는 a 마이너스 5랑 a 플러스 2는 0.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a 플러스 5,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그럼 여기서 나오는 해가 얘 x제곱이죠. x제곱은 a 마이너스 5거나 a 플러스 2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자 x제곱이 양수야. 그러면 x값으로 가능한 거 두 가지죠. 그지? x제곱이 0이야. 그럼 x값으로 가능한 거 한 가지. 0밖에 없어. x제곱이 음수면 실수 x는 존재하지 않아요. 맞지? 여기서 x제곱이 얼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합쳐서 x값이 총 몇 개 나와야 된다고? 3개 나와야 된다. 그럼 하나는 양수, 하나는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둘 중 작은 게 0이겠지. 끝나네. 그 다음 x값 다 구하시면 되죠. 그냥 구하는 문제야. 알겠지? 넘어가도 되죠? 네. 3번 대놓고 뭐 하라고? 치환하시라고. x제곱 플러스 kx는 t. 얘는 지금 x값 범위도 모르고 t값 범위도 모르겠지. 그래가지고 그냥 t라고 해놓고 대입해. t 플러스 2, t 플러스 6 플러스 3. 이게 전개해서 인수분해하면 t 플러스 3, t 플러스 5 이렇게 나오겠죠? 는 0이어야 되는 거죠. 는 0이어야 되는데 다시 되돌려.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3,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5는 0. 근데 이제 각각의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각각 세봅시다. t1 들어갈게. 판별식 왼쪽 거 t1, 오른쪽 거 t2라고 했을 때 t1은 k제곱 마이너스 12, t2는 K제곱 그럼 누가 더 작아요? 20 아니야? 15 아니야? 20. 밑에가 더 작지? 그치? 8이나 더 빼져 있는 상태니까. 근데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갖도록 하는 거면 밑에 게 음수여야 되는 거고 위에 거는 0 이상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너네가 서술형에서 강점당하는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긴 한데 등호 붙이는 거. 오케이? 실근을 서로 다른 실근을 갖는다가 아니라 실근을 가진다라고만 하면 0 이상이라고 붙여줘야 되는 거. 오케이? 이것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k제곱의 값 범위가 12 이상, 20 미만 이렇게 될 거라서 자연수 k는 4밖에 안 되겠지. 됐지? 오케이. 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활용, 근거계수 관계 이렇게 나와있죠? 근계수를 외워야 되냐라는 생각에는 3차까지만은 외워야 된다라고는 생각해요. 오케이? 3차까지는 외워야 된다. 근데 문제가 있어. 아까 같이 우리가 풀었던 문제 같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가마 요런 문제에서는 근계수를 써야 돼. 인수정리 쓰는 게 더 편하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써야 돼. 물론 이걸 풀 때 근계수를 써도 괜찮아요. 오케이? 괜찮아. 그래도 풀리긴 해. 알겠지? 근계수는 거기는 그냥 외우기만 합시다. 오케이? 외우면 그냥 풀리는 정도라서 외우면 될 것 같고요. 넘겨. 플래그는 아까도 풀 때 언급을 해드렸어요. 맞지? 그래서 실근계수로 가는데 얘만 언급하고 쉴게. 얘만 언급하고. 자, 3차 실근계수 몇 개예요? 한 개거나 세 개야. 오해하면 안 돼. 한 실근하고 중근까지는 두 개 아닌가요? 오해하면 안 돼. 내가 무슨 개수 지금 물어봤어? 실근계수죠. 서로 다른이란 말 안 했지. 오케이? 이게 여기서 이제 서로 다른 실근계수를 물어보면 1, 2, 3이 가능하죠. 오케이? 됐어? 달라. 그냥 실근계수 물어봤을 때 한 개 혹은 세 개야.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개일 때는 어떤 근이 첨가가 되길래 허근이 두 개가 첨가가 되길래. 오케이? 그리고 이 두 허근은 어떤 관계? 혈례의 관계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4차에서도 마찬가지죠. 4차 같은 경우 실근 몇 개니? 0일 수도 있어요. 오케이? 또 한 개 아니야. 서로 다른 이름 안 했어.
2개 혹은 4개. 오케이? 실근이라면 이렇게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라면 그때부터는 0개, 1개, 2개, 3개, 4개 다 있을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문제 내기 좋은 건 항상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너는 낚으려면 그냥 실근의 개수. 오케이? 알겠죠? 근데 아마 서로 다른 실근 개수는 물어볼 거예요. 대부분. 역사상 그랬어. 너네. 됐지? 허그는 쉰 다음에 합시다. 10분 쉬자. 8시 5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자, 보자. x 세제곱은 1. 이거의 허근. 요거는 오늘 시험에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세제곱이 1이든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든 이 두 가지가 다 똑같은 상황인데 비슷한 상황인데 세제곱 1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 세제곱 1이면 이거 넘겨 일단. 그리고 이분의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나는 지금 허근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오른쪽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 되는 거 이거부터 먼저 생각을 할 거야. 그때 이걸 만족하는 x 값을 오메가라고 부를 거고 그 오메가를 대입해 보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너네가 문제를 풀 때 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에다가 나왔으면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로 고칠 수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 그러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1 이렇게도 고칠 수 있어요. 오케이? 또 이거는 이제 그 바깥의 예시인 건데 오메가 5제곱 플러스 오메가 4제곱 이렇게 하면 오메가 세제곱이 1이잖아. 어쨌든 맞지?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얘네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로 바뀌게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1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이 값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거듭제곱이 나오면 저 성질을 이용해서 차수를 내려야 되고 내리고 나서 오메가 제곱하고 오메가의 관계를 따져가지고 값을 내주시면 그냥 끝인 문제야.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인 것도 잠깐 언급을 해보면 세제곱 플러스 1 이거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테니까 나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근을 오메가라고 할게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정의해 주는 대로 해야 돼. 오메가라고 해서 왼쪽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오른쪽만 있는 것도 아니야. 문제에서 정의한 오메가에 따라서 너네가 써야 될 성질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그럼 이제 반드시 뭐 하라고?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마이너스 이렇게 낮은 차수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1이다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는 거겠죠? 뭐 거듭 제곱은 앞에서 했으니까 안 하긴 할게요. 자, 근데 직접 이 실근을 구하여라, 허근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게 지금 나와 있는 거긴 합니다. 그 페이지에 나와 있어. 지금 근해 공식 이용해서 답을 구할 수도 있는 거긴 한데 뭐 저런 형태가 나와 있으면 x 세제곱은 1이나 마이너스 1이겠구나 이렇게 바로 직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해던 내용이야. 넘어가. 연습 문제야.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긴 해서. 자, 몇 승을 할까? 69분. 아니 제발. 아니 지원아 제발 10분만 숨 참아라. 아무 의도가 없는데 카메라 켜져 있잖아. 아무 의도 없어. 맞지. 큰일 날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진짜 감옥 언제 가냐? 그럽시다. 잘못 발음한 거지? 99였어.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3개씩 묶어. 자, 이렇게 3개씩 묶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오메가 세제곱이 1이든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든 상관은 없어. 그냥 이렇게 묶으면은 결과값이 좀 나오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그어야지 계산이 좀 쉽긴 해. 그래서 이 초록색 칠한 거는 오메가 세제곱으로 묶어주시면 1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나와서 지금 아까 내가 썼던 거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해가지고 얘도 0이시고요. 얘도 0이세요. 그렇게 계산이 좀 쉬워지는 형태로 나오니까 끝에 뭐가 남는지만 체크하시면 돼. 이거 총 몇 개야? 33. 네. 100개. 항은 100개. 오케이? 항은 100개니까 그걸 3으로 나눴어. 나머지 얼마? 1이지. 맨 마지막 하나만 남는다 저게. 오케이? 나머지는 다 0으로 떨어지는 거고 얘만 남았으니까 얘 얼마라고? 1이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답 내기가 훨씬 쉬워지겠죠.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숙제고요. 뒤로 한 장 넘겨서 연습 문제 8번 풀어봅시다. 아, 복잡한 거지. 어렵진 않고. 이거 영상 누가 하는 거구나. 부모님이 보고 부모님이 있어요, 볼 수 있는. 제발 부모님이 보게. 아 제발 안 돼. 진짜. 부모님들이 원하면 보는 건데 대부분 너네 빠지거나 할 때 보강용 아닐까요? 저희 부모님 저 되게 순수한 줄 알고 계시고. 아니요 그렇게 믿는 척할 뿐이야. 아니 저 아니, 근데 얘네 진짜. 부모님을 만나봤거든요. 진짜예요. 그 진짜로 지원이가 이지훈 어떤 사람인지 사람인지 몰라요. 진짜예요. 그래서 다 말하고 싶어. 진짜 입이 간질간질하더라고요. 집에서 욕도 안 하고 이런 드립도 안 치고 착하게 살아요. 그렇지. 치면 안 되는 거야. 기존에 비해 한번 치지. 호호. 이건 좀 아닙니다. 이건 좀 아닙니다. 난 몰라. 점점 많아지면 점점 심해지거든요. 아 애들이 많아지면? 네. 아그 뭐지 1등 친구가 제일 심해. 근데 그 지원이- 친구는 본인 이렇게 이러거든요. 그 친구 뭐지 옷을 들춘다. 가슴 만지는 걸 좋아해. 그게 노출증이에요. 아니 근데 그러면 집중력이 올라간다고 맨날 이러고 있거든요. 시험. 근데 또 잘해가지고 아니 근데 그러면 잘해줘. 그런 거 따라하면 안 돼. 알겠지? 나도 잘해줘. 그래서 그러니까 순수한 거랑 더러운 거랑 헷갈리지 마. 자, 봅시다. 에필. 이건 이제 일단 나열해 보고 나서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봐달라는 거죠. 자, 이게 오메가 세제곱은 1이잖아. 그럼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어야 되죠.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여기까지 했으면 잘한 거야. 그래가지고 대입해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지? F2도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지? 근데 F3은 어떻게 돼요? 2분의 1. 2분의 1. 이거 낚이면 안 돼. 그래서 얘네는 오메가 세제곱이 위아래에 있어주는 거니까 다 1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분의 1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몇 개까지? 16개까지 더하자. 그러면 반복되지? 다 계산하지 마. 너네가 열심히 계산하려는 의지는 알겠지만 다 계산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고 이 몇 개 있어? 5개 있는 거고 맨 마지막은 마이너스 1 하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연립 2차. 아슬아슬하겠다. 자, 보통 너네 오늘 풀었던 것처럼 1차,
2차가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첫 번째, 대입. 이건 뭐 자연스럽죠? 대입하는 건 자연스럽잖아, 그지? 대입하는 거 아무거나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문제, 실근의 존재성.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가 k래. 그런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래. 요걸 만족하는 두 실수 x, y가 존재해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요 이거? 어려워 이거. 어려운 거야 확실하게. 한 문자로 한 문자로. 2차식을 정리해야 한다. 하고 그러면 아마 그 y로 정리했을 때 x가 2개 나오잖아요. 그걸 다시 1차식에 또 하나씩 넣어요. What? 자, 문제에서 묻는 건 분명히 실망인데. 그 x, y가 그거 실수로 존재해야 돼. 오케이. 존재만 하면 돼. 찾으라가 아니야. 존재만 하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한 문자 정리가 맞아요. 한 문자 정리하는 거 맞아. 방금 얘기했던 대로 한 문자 정리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된다고? 한 별씩을 세우시면 돼요. 오케이? x, y를 찾으라가 아니라 x, y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니? 이런 걸 물었을 때는 한 별씩으로 가셔야 되고 찾아라면 만약에 k 값이 절정되어 있어. 그럼 아까 말한 대로 대입하면 돼. 그건 이제 위에 거야. 오케이? 유형이 좀 달라.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애매해. 뒤에서 한 번 더 다룰 거겠는데 조금 애매해. 어떻게 나와 있는 거냐면 합과 곱이 주어집니다. 합과 곱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가 3이래. x, y가 2래요. x랑 y가 어떻게 구하냐? 머릿속에서 지나가는 애들이 있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1하고 2이거나 2하고 1이거나 이렇게 되죠? 근데 왜? 왜 걔네인데? 물론 이제 풀인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니 이거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긍정교수는 그치? 훌륭해요. 잘했어. 아주 정확해. 자,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야. 그러니까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서 구한 근들이 x랑 y인 거야.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1과 2거나 2와 1이거나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됐지? 오케이? 요게 1차랑 2차일 때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쉬워. 2차랑 2차면요. 이땐 어떻게 풀까? 첫 번째 인수분해. 위에 거 인수분해해서 밑에다가 대입하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런 경우 있어. 위아래식을 덧셈 뺄셈을 해버려. 그래서 x 플러스 y나 x, y를 구해. 그럼 어떻게 가? 다시 일로 가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차수를 낮추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이건 흔치는 않아.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그래서 그 정도만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페이지 넘겨. 왼쪽 페이지에는 2차식, 2차식이 나와 있고 오른쪽 페이지에는 방금 말씀드린 두 분의 합과 곱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문제 봐봐. 연립 2차 방정식, 그러니까 예시 3번 오른쪽 페이지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13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xy는 6이 다 나와 있어요. 물론 우린 답을 다 알아요. 2 곱하기 3이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정석적으로 풀고 싶어라고 하면은 거기 나와 있는 풀이대로 xy를 2배에서 위에다가 더하고 xy를 2배에서 밑에다가 빼는 거야. 거기 나와 있는 풀이 그게 아니긴 하네. 합과 곱이 그냥 합과 곱으로만 푸는 거긴 하니까. 그래서 x 플러스 y 값이 5거나 마이너스 5거나 두 중 하나인 거를 체크를 해라라는 게 거기서의 풀이 방법이고요. 만약에 이제 곱까지 xy까지 구해라. xy는 구해져 있으니까 x 마이너스 y까지 구해라. 이런 걸로도 풀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그거는 여기는 안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문제 상황에 도착을 하면. 오. 매우 애매한 상황이야. 한 문제 정도만 풀고 이제 시험을 봐야 되구나. 오늘은 클리닉 없어요. 오늘은 없어요. 원래는 몇 시까지? 그래요? 몇 분이죠? 여기 안 보이겠지? 원래 이제
이때까지 하는 게 국룰이긴 해. 그쵸. 어. 11시 이때까지 하면 너네 끝나. 체력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보통 이제 이때까지 합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다 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다 하는 건 아니고 숙제를 다 못했거나, 오케이? 두 번째는 그 테스트를 봤을 때 많이 못 봤거나. 그 많이 기준은 그거는 이제 상황마다 다르죠. 왜냐면 너네 테스트가 상황마다 난이도가 조금씩 다를 거잖아요. 그때마다 그럼 좀 평균 점수 기준이 달라질 겁니다. 물론 예외가 있어요. 지각하신 분들은 좀 억울하겠지. 물론 지각 안 해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지각해서 못 본 분들은 뭐 상황에 따라서 선생님이 알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물론 대부분 남는 걸로 처리하긴 할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거 동의? 네. 충분히 아니 뭐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죠. 원래 11시 반까지 했어. 그게 있어. 1시간 단위로만 나갈 수 있어. 1시간 단위로. 진짜 얘는 저번에 저 반시면 저집 가는데 1시간 반 걸리는데 오. 어디서? 수업 오. 그럼 한 일은 안 남도록 열심히 노력해야겠네. 예? 그쵸? 아니 그건 뭐 그렇죠. 내일 학교를 못 갈 수 있는 이유가 그런 사정이라면 어쩔 수 없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는 용인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막차 12시 반인데. 아니 집 가서 씻어야지. 야, 얘 5시 반에 일어나야 돼. 와, 나도요. 끔찍한데. 너 어디서? 너 왜? 나 순에서 안 돼. 근데 수내면 1시간 걸려 그래도. 아니 수내면 아무튼 대체 안 하고 이유는 아무튼 그런 것들은 이제 차근차근 조정해 보면 될 것 같고 멀리 사는 분들은 뭐 안 남는 게 맞긴 하겠죠. 대신 학교에서 끝나는 건 일찍 끝나잖아, 맞지? 그럼 일찍 오면 되겠다. 그쵸. 그죠? 너네는 이제 밥 먹고 오는 동안 이제 숙제 안 하는 친구나 멀리 있는 친구들은 일찍 와서 공부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쌤쌤? 만약에 그러니까 숙제 질문 같은 거는 수업 시간 다 끝내주지. 클리닉 때는 무조건 다 끝낼 수 있고 수업 시간에는 숙제 질문을 받을 수가 없을 거는 만약에 그럼 클리닉하고도 막 질문 같은 거 나오면 그런 수업 거는 남아도 카톡이나 카톡 만들 거거든 선생님이. 수업 남아도 돼요. 나오면 돼요. 그럼요. 무조건 나와도 돼요. 그런 건 활용이죠. 그거는 선생님이 직구하고 싶어도 나와요. 선생을 남길 수 있는 기회야. 그거는. 그렇게 해서 선생 남기셔도 되고요. 얼마든지 카톡으로 그 질문하셔도 되고 카톡방 만들고 나서 질문 개인톡으로 하셔도 되고 거기다 뭐 따로 올려도 되고 질문을 하시면 보통 그 자리에서 카톡으로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아이패드로 선생님이 써서 찍어서 보내줄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물론 이제 숙제가 조금 난이도가 좀 있긴 하겠죠. 파이팅. 내가 풀 거 아니니까. 지워도 되지. 네. 지워도 되지. 어떤 문제 풀 거냐면 문제 풀기가 참 애매해. 실시험 보죠. 에이 그래도 진도는 다 나가고 푸는 게 낫지 않겠어요? 자, 그 연습 문제들은 아마 너네가 그 모의고사 풀면서 한번 지금 봤던 문제들이라서 넘어가긴 할게요. 넘어가서 뒤에 보면 부정방정식 나올 겁니다. 이거는 금방금방 할 수 있겠지? 부정방정식 아까도 했고 문제 풀 때도 중요한 게 뭐라고 일단은 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 말로 좀 자주 할게. 곱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 항상. 그러니까 정수 곱하기 정수 이건 대부분 나올 거야. 그것만 체크하면 되긴 하는데 어쨌든 곱으로 만들어 줘야 그 정수의 조합을 너희가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죠. x, y가 정수다라고 하면은 1, 6, 2, 3, 3, 2, 6, 1 하고선 풀마까지 붙여주셔야 된다라는 것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그리고 아까 풀이에서 선생님이 알려줬지만 지금 거기 있는 예시를 볼게요. 예시 1번에 xy 플러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앞에 거 두 개 웬만하면 묶으세요. 공통유수 찾아가지고 묶어. 그래서 x로 묶었을 때 y 플러스 1이 나왔어. 그럼 뒤에서도 뭘 만들어줘야 돼? y 플러스 1을 강제로 만들어주세요. 강제로 만들었으니까 원상 복구시키려고 마이너스 1 해줘야겠지? 그 뒤에 있는 마이너스 3과 합쳐져서 마이너스 4로 변하겠네. 맞죠? 는영 하면은 4 넘겨가지고 두 개의
향해 홈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고 이런 다음 정수 조건 이용해서 문제 푸시면 돼요. 오케이? 끝났나? 오 끝났어. 자 일단은 그 이따가 해설하기 전에 숙제가 뭐라고? 자 방금 드린 걸 본 교재라고 할게요. 수업 때 한 거. 오케이? 수업 때 한 게 본 교재야 얘들아. 본 교재 전부 연습 문제만이야. 예시 말고 연습 문제만. 오케이? 이해됐어요? 드린 거 16개인가? 그게? 14개인가? 그거밖에 없잖아. 그죠? 에이 무슨 소리야. 중간중간 같이 풀었는데 다 알죠? 어느 정도 난이도인지는 대충 아실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해설까지 같이 드렸어 오늘. 그죠? 정 안 되면 해설 보시고 그래도 이해 안 되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것도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워크북이 스텝이 적혀있는 그 문제입니다. 오케이? 워크북 스텝 1까지 이렇게 풀어오시면은 베스트고요. 만약 더 풀고 싶다 스텝 2까지 풀어와도 괜찮습니다. 그건 자율이에요. 그건 다 안 풀어도 돼. 오케이? 하지만 내가 스텝 1을 널널하게 풀었어. 그럼 스텝 2를 반드시 풀어주세요. 오케이? 그럼 스텝 2는 수업 때도 안 나가. 스텝 1도 안 나가. 그래. 질문만 하는. 질문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수업 때는 이 본교재를 나가야 되니까. 오케이? 본교재에서 연습 문제 풀이 같은 거는 같이 하잖아요. 그죠? 같이 하니까 그걸로 어떻게든 너네 공부를 좀 외워주고 그 다음에 시험 테스트 보고 나서 오늘 보면 알 거야. 여기 나온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있는 유형 다 들어가 있어. 오케이? 이해됐어요? 왜? 손을 잃어 그래. 또 그러지. 스트레스. 아무튼 질문 있나? 그럼요. 이거 너 제대로 안 써. 나도. 소설 제대로 써야 돼 얘들아. 질문 좀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 객관식도 잘 풀었어. 서술형도 답은 잘 냈어. 근데 논리성이 없어서 깎인 경우도 꽤 많아요. 오케이? 저희한테 시간이 유하게 봐주시던데. 유하게 봐도 유하게 봐도 나도 이제 유하게 좋은 편이에요. 확실히. 아무튼 진짜요? 소리랑 처음이죠. 자, 그 첫 페이지 봅시다. 해설할 건데. 얼른. ABC. 1번 어떻게 해야 돼? 1번은 대입하는 거죠? 바꿔가지고 대입할 때 y를 바꿔야겠지? 그치? 2번에 왜 y를 바꿔야 돼? 1번에서 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야? 다른 거 안 하고 x를 y에 대한 식으로 왜 안 바꿨어? 2분의 1 한 번 더 해서. 그치 2분의 1 분수 나오니까 그죠? 그냥 그런 이유죠. 그다음 2번은 어쩌다 보니까 아까 선생님이 예시 들었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네. 이거 앞에 거 x제곱으로 묶고 뒤에 거 x-1을 묶고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죠? x-4로 묶고 이해돼? 그렇게 해도 되고 혹은 어떻게 해도 돼요? 가장 먼저 보이는 게 1 넣었을 때 0이니까 그래가지고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해가지고 조리치법 써가지고 인수분해를 하셔도 상관이 없겠다 싶은 거고 3번 얘 어떻게 풀어야 돼? 그냥 얘도 조리집. 그치 조리치법하기 답이 없겠죠? 이거를 인수분해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 4번은 치환하라고 대놓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야? 치환하고 나서 치환을 했어. x제곱 마이너스 3x를 t라고 치환했어. 그 다음에 주어진 식을 t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6이라고 전개를 했어. 인수분해 하겠지. t 플러스 2와 t 플러스 3 그런 다음에 다시 x제곱 마이너스 3x를 집어넣었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뭐 해줘야 돼요? 그치 문제가 뭘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근의 곱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실근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보셔야 돼. 왼쪽 거는 인수분해가 잘 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오른쪽 거는 되는지 안 되는지 너네가 판단을 직접 하셔야겠죠? 판별식은 9 빼기 12 해가지고 0보다 작다가 나와 버리니까 이제 조허근을 갖는다. 그래서 실근은 왼쪽 거에서만 나오니까 2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넘겨.
이게 아까 말했던 거죠? 연립방정식에서 2차, 1차, 2차 나온 거. 2차, 1차 나온 거. 2차, 1차. 근데 얘는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 이거 반대로 풀어야 돼. 1차를 변형해서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왜냐면 위에가 완전 제곱식이잖아. 2x-y의 제곱이 0이다. 그럼 이건 뭘로 해석돼야 돼? y는 2x라고 해석이 돼야겠죠. 그걸 밑에다가 대입하면 5x-10이 0이다. 그래서 x가 2고 y는 4다. 이렇게 나오겠죠? 맞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하면은 6 나올 거고요. 얘로만 풀어야 되나? 얘로만 풀어야겠다. 어쩔 수 없다. 딴 잔머리를 좀 굴려봤는데 옳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 6번 어려웠죠? 네. 두근이 1하고 1에 일단 근이 나왔어. 근데 문제는 미지수가 이렇게 많으면 그냥 대입해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면 미지수 개수랑 근 개수랑 똑같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입해서 0 된 데를 쓰면 a 플러스 b가 0이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8, 16, 24,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 잠깐만 갈아 끼고 뭐라고? 뭐 하신가? 인과 분끼리 뺀 게 아니라 바깥 근이랑 용량 빼가 같이 났어. 자 여기서 a면 8, b면 마이너스 8. 이 다음 뭐 해야 돼? 다시 대입하시는 게 맞겠죠? 지금 보면 손풀이 해준 거 보면은 대입하고 나서 그냥 묶고 잘 인수분해가 됐어. x-1로 인수분해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묶어버린 거고요. 그게 보였으니까 이렇게 한 거고 안 보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조직 좀 없으세요. 망설이지 마. 너네가 망설이는 시간이 더 오래가. 오케이? 알겠어요? 이거 기껏 해봤자 20초야. 조직 하면. 그지? 망설이면 30초 금방 지나가요. 오케이? 자 그래서 x-1 x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어쨌든 이 오른쪽에 있는 애 이거 능명해가지고 알파 베타를 구하긴 할 거죠. 근데 걔네가 어디서 왔어? x세제곱 플러스 8에서 왔어. 맞지? 그러니까 알파 세제곱은 베타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라는 게 자연스러워야 돼. 오케이? 구하라는 게 뭐야? 알파 4제곱 베타 4제곱이래요. 마이너스 8에 알파 플러스 베타다. 알파 플러스 베타 저기서 근각에서 쓰면 바로 나오죠.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오겠어. 이렇게 해서 구하셔야 돼. 잔머리는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지? 어디서 왔는지도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문제 푸는 동안에만. 오케이? 그 다음에 7번 얘도 근을 줬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대입하고 조리수법 써야겠죠? 너무 쉽네. 그죠? 계산량이 많을 거예요. 너네 학교는 무조건. 그냥 계산을 좀 많이 시켜서 거기서 실수를 유도하게 하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중간고사에서도 겪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계산만 많은 거. 페이스 분류만 열심히 하는 거. 자, 7번 그래서 대입하고 조리수법 쓰고 패스하면 되겠죠? 그래 좀 찝찝하니까.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왜 7번 안 해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누가 봐요? 세팅. 영상 속에 분한테 얘기를 했어. 자, x는 1대 a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조립주법 바로 넘어가면 된다라고 했죠. 조립주법으로 써놨네? 이거 안 해도 되잖아. 이거 x제곱 x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 쉽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분 구하시면 3하고 마이너스 얘네가 나머지 두 분이라서 얘네의 차가 4가 되겠지. 8번 이런 거 비슷한 거 뒤에 있지 않았어? 자 x제곱
k-1에서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k는 0. 미지수가 이렇게 나온 이상, 그러니까 미지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게 배수에 이렇게 섞여 있어. 그러면 둘 중 하나야 무조건. 케이스가 x는 뿔마1, 뭐 어려우면 뿔마 2. 근데 두 번째는 x는 뿔마 k. 둘 중 하나예요. 오케이? 뒤에 k 넣는 거 있지 않았니? 문제 중에 없었어? 내가 k 넣는 거 안 넣어놨나? 있을걸 아마. 아무튼 그래가지고 미지수가 이렇게 섞여 있으면 둘 중 하나로 무조건 풀릴 확률이 되게 높으니까 이렇게 두 개를 도전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1 넣었을 때 0이 잘 돼. 그러니까 줄임말법을 쓰십시다. 써야 돼? 싫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풀기 싫어.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풀 거야. x 마이너스로 묶이잖아, 그지? 여기 있는 게 x제곱에 x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x 마이너스 1로 묶어봤더니 어떻게 돼요? x제곱에 플러스 k x 플러스 k 이렇게 나오겠네. 오케이? 뭐 조립제법을 쓰지 않아도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근데 무슨 근? 허근.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했었던 거죠.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져 그러면 무조건 혈내로 가져. 그러다 보니까 부분의 합이 마이너스 k인데 얘가 z 플러스 z 바가 되겠죠. 예? 마이너스 2죠. 그래서 k가 2가 나오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겠죠. 넘겨. 9번은 아까 했던 거죠? 아까 했어. 틀리면 안 돼. 9번은 거기에 있는 식이 x-알파, x-베타, x-감마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여기다가 x1을 대입하자라는 거죠. 뭐에 의해서? 그렇지, 인수정리에 의해서. 10번은 살짝 난이도가 올라가네. 중근을 갖도록 한다. 중근. 자, 근데 10번에서 중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엄밀히 말하면 중근에 3중근도 포함되긴 해요. 알겠지? 알겠어요? 이런 거야. 제곱이라는 정의에 세제곱, 네제곱도 정의될 수 있죠. 그 안에 포함돼가지고 제곱 한 번 더 하면 세제곱이고 제곱 한 번 거기서 더 하면 네제곱 이렇게. 그런 거랑 약간 맥락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실제 문제를 낼 때는 이런 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3중근인지 중근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긴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3중근이 될 수 있는지도 엄밀하게는 따져는 봤어야 됐는데, 거기 나와 있는 식 fx라고 합시다. fx x세제곱 k-4x 마이너스 2k. 그럼 이제 f2가 0이니까 조립제법 써야겠지. 1, 0, k-4 마이너스 2k 1, 2, 2, 4, k, 2k. 자, 단골 출제 경향의 문제예요. 이제 인수분해를 하고 나서 고민하게 만드는 거지. 능용을 했을 때 이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게 해달래.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그냥 마음 편하게 얘가 중근인 경우. 그죠? 두 번째 케이스는요. 두 번째 케이스는 x는 2가 근으로 가져지는 경우. 오케이? 사실 이게 다행이긴 한데 여기가 2여서 x는 2를 넣었을 때 3중근이 나오나요? 이런 물음이 없어져요. 2여서 상수로 나와 있어서. 오케이? 만약에 이것도 미지수였어. 그러면 3중근 나올 수도 있는 거였어. 이 전체가 x-2의 세제곱이어도 된다는 거였다. 오케이? 아무튼 이 문제에서는 그게 아니니까. 아무튼 자, 중근 나오면 k가 얼마예요? 1이에요. x는 2 대입해서 0 된다 치면 k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8이에요. 2 넣었을 때 0 된다 치면. 오케이? 이러고 나서 사실은 다시 대입해서 x 플러스 4랑 x 마이너스 1은 인수분해 되는 걸 확인을 하셔야 돼. 물론 시험장에서는 필요 없지. 언제 이거 확인하고 있어? 나오면 답이지. 그죠? 시험장에서 확인하지 말고 연습할 때 해.
오케이? 그랬을 때 너네 계산력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거니까. K에서 이제 생성이 돼요. What? K가 4일 때 3중분이지. K 마이너스 3이 그건 3중근이 아니잖아. 아, 중근의 정의는 두 개 같아야 되죠. 그거만. 3중근은 3번 같으면 3중근이야. 오케이? 알겠죠? 패스해도 돼? 이제 너네가 달인이 됐죠? 11번 같은 건. 근데 아까 한 명은 풀다가 어물쩡거렸는데 이거에서. 파이팅! 아이,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숙제 드리면 되지 않을까? 추가로. 쌤, 전교 1등 할 수 있을까요? 와, 역전할 수 있냐? 그거잖아 지금, 그죠? 가능성 있죠? 그러니까 수학에서만 말하는 거잖아. 난 다른 거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 전 과목 전교 1등. 그거는 많이 힘들지 않을까? 암살 시도를 하면 그러니까 지금 너네 몇 명이지? 100명. 1명이야 딱? 네, 딱 빠지면 치우고. 아니면 그 나를 사주는 거야. 99명까지는 안 죽이고 이분이 한 데리고 8명 정도만 죽여도 8명까지야? 그 정도만 죽여도 전교 1등 했을 거예요. 그거보다는 공부를 하는 게 돈이 덜 들어요. 알겠죠? 일단은 역전할 수 있냐?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1컷이 몇 점이라고? 91.7 100점이었죠? 애초에 99. 근데 이제 99면 서술형에서 살낀 걸 거 아니야? 100%. 이러면 100점이 나오는 순간 역전이 무조건 가능하지 않을까? 100점을 해버릴까요? 100점 하는 게 제일 깔끔해요. 애초에 깔끔하다. 100점 하면 누가 뭐라고 해? 자릿수가 다른데 격이 달라. 100점은 그렇잖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자사고를 나왔거든요. 자사고 나왔는데 어디 나오셨어? 목동에 있는데 나왔어. 그래서 너네는 잘 몰라. 알 수도 있다. 양정이라고 했어. 양성권. 양정 양정. 럭비 하는 데 있어요. 럭비 하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 70점부터 90점까지가 한 끗 차이야. 정말. 근데 이제 91점부터는 천상계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나를 포함해서 얘네들은 나도 천상계는 아니었어. 살짝 밑에였어. 이 정도였긴 했는데 와, 얘 치열해요. 정말 안 깎이려고 너무너무 열심히 노력을 해. 근데 그 업셋은 일어나요 항상. 저 점수대에서 업셋은 일어나. 왜냐면 우리가 엄청 어려웠어. 그 천상계에 누구 있었냐면 서울대 의대가 2명 있어요. 나 때 천상계 2명에 서울대 의대가 2명 있어. 한 명은 수능 만점자야. 죽겠냐고. 어렵죠. 잠깐만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와, 쉽지 않죠. 근데 그 밑에에서는 왔다 갔다를 많이 하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그 정도 등급대, 그 정도 점수대가 너네 지금 상위권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렇잖아. 어떻게든 모릅니다. 어떻게 나올지 몰라. 100점이 없어. 그런데 1컷은 안정적이거든요. 1컷은 되게 안정적이야.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비슷하게 해도 되겠네 이거야. 이제 실수만 좀 잡아낸다면 전교 1등 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물론 전교 1등은 지켜야지. 지켜내야지. 어딜 이러는 거. 1등이 쉬운 줄 알아요. 지켜내야지. 참고로 수능 만점이었던 애가 전교 1등이었어. 수능 만점이었던 애가 전교 1등. 수시로 갔어. 정시로 갔어. 뭘로 불러오겠지. 걔는 수시로 갔어. 수능 만점이었는데 수시. 어차피 서울대 있으니까 서울대니까. 근데 웃긴 게 걔가 수능 만점이었는데 우리 때는 선택 과목이 있어서 투 과목을 하거든요. 근데 물투였어.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 때 물투가 불순 1등급이 사라졌어요. 너무 쉽게 나와. 너무 쉽게 나와. 다 같이 행복하자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수능이었으면 서울대 의대 가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만점자가 많이 나왔어. 왜냐면 여기다 플러스 그때 수학이 쉬웠거든요. 선생님 고3 때 수학이 쉬워서 1컷이 100이었어요. 나도 시간 많이 남았어. 나 그때 그러니까 30문제잖아. 수학이 너네 평가 봐서 알잖아요. 30문제인데 29번까지 20분 걸렸어요. 그리고 30번을 내가 7번을 풀었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때 수능도 저렇게 나왔어요. 큰일 난다니까. 이게 혼란이야 혼란.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런 상황이라서 이 수능 만점자도 그 서울대 의대가 장담이 안 되던 상황이야. 얘는 천만다행이지. 근데 이제 나랑 동창이었던 같은 반이고 지금도 연락하는 친구 한 명은 정시로 서울대 의대에 갔거든. 걔는 2개 틀렸는데 갔어. 2개. 그거 어떻게 갔어? 탐구에서 2개 틀렸거든. 걔는 생투였어. 생투는 항상 어려웠어. 근데 이제 운도 좋아. 원래 3개 틀린 애거든. 근데 하나가 정답 처리가 돼. 오답 처리가. 전원 정답 처리가 돼가지고 요리였어. 와. 그래서 문답도 들어왔어요. 걔가 점수가 제일 밑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지. 너 그거 안 됐으면 재수했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절대 안 했을 거야. 가부대. 근데 정시는 가나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지원하는 형태야. 근데 가부대 서울대, 나부대 연세대, 다부대 아주대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아주 대의대는 네, 여기 다군에서는 1등이야. 그냥 고려대를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연대는 붙었죠 당연히. 얘는 수시로도 거의 다 붙었어. 아 제발 그러니까 붙을 수 있어서 정확하게 말해요. 점수가 남는 상황이거든 수시에서. 얘도 내신 좋았어. 나랑 지금 식당에서 파이팅. 저희 상현이 출석이 문제라. 시간 7번. 너네 최저 맞춰야 되지 않아요? 근데 아 근데 아예 수시가 반영돼요. 정시에 수시가 반영되고 수시에도 정시 반영되고. 아니 그룹 양성들이 이렇게 똑바로 못 서로 경계가 좀 애매해졌어요. 수시 정시. 그래? 그럼 공부를 계속 해야 되네. 어쩔 수 없이. 다 해야죠. 정시. 그게 좀 안타까운 거 같아요. 저거 뭔가 이해했는데. 너야 부장 되고 있어. 시간이보다 더 자. 좋은 말이야. 자, 선생의 의사와는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 미리 이렇게 말을 해놔야지.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11번이죠? 어지럽네. 자, 3 플러스 4i가 근이라고 나왔으니까 3 마이너스 4i로 근일 수밖에 없죠? 이 뒤에 가면 조금 다른 문제가 나오긴 해. 켤레로 푸는 게 아닌 문제도 하나 나와요, 뒤에서는. 자, 그래서 지금은 켤레가 잘 쓰여지는 상태니까 그냥 인수정리 이용해서 주어진 식을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넣으면 돼요? 뭐 넣으면 돼? 2 넣어야 돼 이번에. 구하는 걸 봐. A, B, C가 각각 궁금한 게 아니야, 그죠? 맞지? A, B, C가 각각 궁금한 게 아니야. X는 2 대입하면 돼. 그 다음에 12번. 얘는 얘 좀 별로야 난. 얘 좀 별로야. 아무튼 문제에서 힌트를 줬어. FA가 0인데 아까도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 미지수가 섞여 있는 순간에 뿔마 미지수 한번 해보면 값이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래서 A를 넣어봤더니 0이 돼버려. 그지? 물론 이걸 A만 따로 빼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랬을 때 더 복잡해지니까 이 문제에서 어쨌든 FA가 0인 걸 알았어. 그래서 인수분해를 했어. 조직제법을 통해서. 그럼 이제 x-a 나오고 그 다음 뭐 나오니?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 이렇게 인수분해 끝나겠죠? 맞지? 이제 누가 a 플러스 3인지를 고르면 돼. 맞죠?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이제 a는 마이너스 4랑 2 그게 끝이에요. 별 다를 건 없는데 그냥 혼란을 좀 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왜냐면 A가 여러 번 쓰였으니까. 넘겨. 나왔어. 아까 100이라 그랬나? 우리? 99. 아까 99였나? 아우씨 문제 유출될 뻔했네. 13번. 아까 100이었을 때 얼마였지? 1이었나? 1이었어요. 1 플러스 5면 끝났죠? 아예 그럴 수 있지. 많이 나오는 숫자니까 칠 수도 있지. 형이 다 예측한 거 많았어. 나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 운빨이야. 그죠? 그러니까 운빨이 어느 정도 많이 작용해요. 기본 문제에 대해서. 기본 문제? 어느 정도 기본 문제긴 하죠. 아무튼 이거 해설해야 돼. 괜찮습니다. 안 해도 돼요. 이거 있으래요. 이거 있으래요. 틀릴 진짜 안 돼. 이거 아까 수업에서도 했는데 틀리는 사람이 할 수 있지. W 하나로 맞춰야 맞췄지. 돼. 잘했어. 아니야. 틀렸다고 뭐라 하지 말고 틀릴 수도 있는 거야. 선생님 예전에 그 3번 틀린 적이 있었거든요. 수능이요? 수능 아니 그 모의평가에서 3번 틀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98점이었던 적이 있어요. 너네랑 배점이 좀 달라? 선생님 때랑. 이때 수학학원에서 겁나 맞았어요. 제일 한심한 사람. 그쵸? 96점이 제일. 몇 명 없어. 진짜로 실제 시험에서도 몇 명 없어. 너네 수능 통계표를 보잖아. 그러면 100점 몇 명 있겠죠? 100점 몇 명 있어. 보통 한 2,000명 정도로 나와요. 2,000명. 수학만 보는 거니까. 2,000명이 나오죠. 근데 이제 98점 몇 명인 줄 알아? 21명. 뭐 이런 식도 있어요. 실제 통계 보면. 그리고 97점도 있어. 얘가 더 많아. 160명 이렇게 돼. 어쨌든 전국에서 한 180명 정도는 사람 취급 아닌 취급으로 가는 거야. 알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수능 대비반 같은 거 할 때도 3점짜리, 2점짜리 무조건 안 틀리게 만들고 넘어가요. 오케이? 물론 힘들겠지? 2점, 3점만 다 맞춰도 너네 모의고사에서 48점이야. 48점. 4점짜리 8개만 더 맞추면 80점이야. 물론 이제 거기까지 노릴 필요는 없겠지, 너가. 널널하잖아, 나름. 그렇잖아. 나름 널널해요. 비교적. 그래도 다다익선이잖아. 열심히 하면 되죠. 14번? 어우.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 인수분해를 먼저 해. 물론 이제 인수분해 파트에서 배웠던 내용이니까 익숙할 수도 있고 120도 넘겨서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거 곱셈이지. 그럼 순서 바꿔서 곱셈할 수 있지. 1하고 4하고 먼저 곱셈하면 전개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마이너스 120. 그래서 이 뒤에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거야? 치환을 해달라고 하는 거야. 뭘? x제곱 마이너스 5x 치환하면 t 플러스 6 마이너스 120. 계산한 거 밑에 있으니까 잠깐 스킵하고 t 플러스 16하고 t 마이너스 6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 다시 대입해야 돼. 근데 문제에서 허근을 물어봤으니까 오른쪽 인수분해 잘 되는 거 보일 거야. 그래서 왼쪽에 근이 오메가라는 것도 확인이 되시겠죠? 대입하고 나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5 오메가를 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15번 대칭식을 또 해야 돼.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죠? 그죠. 난 너희를 믿고 있어요. 16번 이게 문제야. 16번 이거 맞아? 맞았죠. 얘들아 이거를 그 켤레로 푼 사람 있니 혹시? 예. 그 습관적 켤레 증후군이에요. 그럼 안 켤레가 돼. 필요 알겠지? 없거든. 필요 없어요.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 하니까 나오더라고. 맞아요. 일단 대입할 수 있는 거야. 근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허근을 줬을 때 너네 습관적인 행동은 켤레를 구한다예요. 이게 여기서 켤레 구하는 게 쉬워? 그러니까 켤레 구하고 나서가 쉬워? 아니야, 안 쉬워. 켤레 구하고 인수정리 쓰려고 그러면 이거 되게 복잡해져요. 물론 이제 계산 밀어치기로 할 수도 있어. 하지만 계산 밀어치기로 할 머리라면 이 유형에 대해서 좀 외워두시라고. 지금 얘는 한 허근만 줬죠? 다른 근 안 줬어. 그러다 보니까 대입해. 대입하고 뭘 써야 돼요? 이게 복소수인 거니까 복소수가 서로 같다라는 성질을 쓰셔야 돼요. 복소수가 서로 같으려면 허수부하고 실수부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얘가 대입을 해서 식이 나왔어. 그게 0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결과물로. 그죠? 0이라는 건 사실 0 플러스 0i니까 허수부 0, 실수부 0 이러면 되죠? 오케이?
그걸로 A, B 값 찾을 수 있지? 나머지는 찾아봐. 대입하고 거듭 제곱하는 게 어렵진 않은 문제니까 넘겨. 이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아니면 이거 먹어. 내가 먹을 거 보자. 그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아서 그래. 미안. 그리고 물 마시려면 여기 정수기 없잖아요. 있어? 없는 줄 알았어. 현실 왜 그러는 거지? 아니. 현실 왜곡이라뇨. 나 이제 너네 빨리 보내주려고 노력을 했던 거야. 생각해보니까 이거 공부할 시간에 콩콩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그걸 잘 뻔한 아니야. 뒷거리가 사실 아직 뒷거리가. 내가 너를 프라이드 거 아버님 제발 좀 떠나주세요. 그게 쉽냐고. 쉽냐고. 그것도 이게 돼야 돼요. 저희 생각이 나쁘지 않습니다. 모기처럼 빨아먹어야겠다. 뚝뚝. 10분 안에 6문제를 커버 칠 수 있을까? 다시 충분히 가는. 충분히 가네. 일단 서다시 2번은 스킵할 거긴 해. 1번 스킵해도 되죠. 1번도 스킵해도 되나? 스킵하자. 1번 틀린 사람? 바로 3번부터 가죠. 너 사기가 지금 없어. 1, 2번 스킵하시고 2번, 3번 일단 이렇게 났으니까 다음에 숙제를 좀 더 드리면 되죠. 개인별로 추가 숙제를 드리면 되지 않을까? 아무튼 1, 2번은 여기 나와 있는 해설 이상의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설지에 있는 걸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3번으로 갑시다. 3번은 이게 곱 2차 방정식이지. 그러니까 일단 치환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알려드렸지만 완전 제곱식도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근데 완전 제곱식을 하려고 봤더니 상수항이 그냥 죽지 마. 그치. 해설이 재미가 없죠. 지금 컵을 던지네. 내 쫓아버리시. 시위를 너무 심하게 하던데. 쉽지 않아. 자, X제곱 T라고 합시다. 이게 근이 다 실수라고 해야 되니까 T가 0 이상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판별식. 이게 T에 관한 2차 식인데 무조건 두 실근이 다 존재해야 되니까 판별식 써서 내기실 마이너스 4K 이게 0 크고 나왔다. 0보다 크고 나왔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두 실근이 다 0 이상이기 때문에 두 실근의 곱 구네요. 얘는 뭐 할 필요가 없고 합은 구했고, 그 다음에 곱 구하면 되지. 곱 구하면 얼마야? K-10. 얘가 0보다 크고 나왔다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연립하면은 K가 10부터 4분의 2, 121 이렇게 나오니까 21개 나오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넘겨. 간단하게만 할게. 소화평 4번. K 대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K 대입하는 거 예? 미쳤습니다, 여러분. 1 대입해야지. 미쳤습니다. 인수분해야지. x-1, x제곱 마이너스 k 는요. 이게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여기서 허근 나올 수밖에 없지. x제곱 마이너스 k에서. 그러니까 x제곱은 k라고 했을 때 허근이 나오셔야 되니까 k가 음수여야 된다. 음수 중에 최대값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서답형 5번. 요것도 아까 했던 것 중에 하나겠죠? 맞지? 이거 다 계산하면 계산이 깔끔하진 않지 이게. dirty. 어우 발음 중요해. 미쳤다. 역시 그 더러움이 뭔지를 알고 있는 발음이었어. 그건 지환이가 제일 잘해. 시간이 종문이긴. 인신공격 안 됩니다. 레코딩 하는 동안 안 돼. 물티파이 썰스티가 악한 사람은 자기가 악한 걸 모르기 때문에 훌륭한 죽은 사람이 발언이다. 제일 잘 알지 않을까. 지만이는 승인이라서 아무튼 맨 앞 맨지가 1로 나오나? 그죠? 그 중간에가 마이너스 2분의 1 하나가 나올 거고, 얘랑 얘만 계산하면 되죠. 두 번째, 네 번째. 오케이? 거기서 무너졌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네 번째. 이거 결국 오메가 세제곱이 몇이야? 마이너스 1 아니야? 네.
그럼 이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1분의 이거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분의 오메가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통분하시면 돼요. 오케이? 공부를 못했어. 동분을 생각을 못해. 오메가 마이너스 1 오메가 마이너스 1 이렇게 통분하시고 이제 합쳐보시면 0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오케이? 마지막 6번만 하자. 6번만 보내줄게 이제. 육 6번은 이게 실제 나오면 킬러가 될 거긴 한데 풀어본 애들은 잘 풀기도 하고 이게 지금 규칙성 찾아라라는 문제거든요. 그럼 이제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를 다 살펴보셔야 돼요. 오케이? 원칙대로라면 살펴봐야 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질문 이거 어떻게 구해? 그거 x 제곱. 여기 x제곱, y제곱, 전체 제곱 하고선 2에 x제곱, y제곱 빼면 되죠? 이 문제에서 그렇게 구해야 돼? 아니에요. 그죠? 이 문제에서 그러면 안 되죠. 이거잖아. 이해? 네? 맞죠? 아니. 자,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이래. 이거 뭐랑 관련되어 있다고?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맞죠? 그러다 보니까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를 쓰셔야 된다고요. 이걸 원하고 있는 거로 내가. 알겠니?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n이 1일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1, 2일 때는 이건 그냥 구해야 돼. 이게 마이너스 1인가? 그 다음에 세제곱은 마이너스 2. 자, 다 알겠는데 이것만 챙기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야. 그 다음에 세제곱이 마이너스 1도 있어. 그럼 너네는 4, 5, 6을 계산할 생각하지 말고 여기 있는 애들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다음에는 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곱하시면 돼. 반복이 돼. 오케이? 반복성이 나온다는 거 체크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6개까지만 보시면 되는 거죠. 보통 복소수는 6개, 8개, 12개 이 정도까지밖에 없어. 12개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오케이? 3, 4, 6, 8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웬만하면 쉬운 건 3, 4에서 끝날 거고 어려운 건 얘처럼 6, 8 이렇게 끝날 거고. 자, 그래서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거랑 4인 거 다 찾으시면 되겠죠? 두 자리 자연수에서. 오케이? 끝!